여러분, 요즘 들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의문을 품은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월급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무분별한 고급 취미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의 한 분이 골프를 시작하면서 고가의 클럽 세트를 구매하고 매주 필드에 나가 연습을 즐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미로서의 골프는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취미가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때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이 나가고 정작 퇴직 후를 위한 저축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퇴직 후 새롭게 시작하는 취미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시간 일을 통해 얻었던 성취감을 잃은 후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은 재정적으로 가장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비용 취미는 본인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퇴직금의 빠른 소진과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기 전 예상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이 지속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저비용 대안으로는 중고 장비를 활용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취미 관련 도서를 빌리거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실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포장한 과도한 명품 소비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 어떤 분들은 갑작스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을 위로하려고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고가의 아이템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물건을 찾게 만듭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중년은 특히 외모와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명품은 이런 불안을 가리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소비는 신용카드 빚 증가와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건 대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돈이 들지 않는 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비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투자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일부는 우리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교육비로 거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45만 원 수준이며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중위 소득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비중이 전체 가계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유명 학원의 등록비에 몇 천만 원을 쓰는 일이 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중년은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자신과 배우자의 미래를 희생하게 됩니다. 무리한 교육비 지출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재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자녀의 성취 욕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학금, 학자금 대출, 공공교육,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소비 행동의 근본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고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소비를 부추기지만 결국에는 재정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의미 있는 소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을 쓰는 것. 예를 들어 중년의 한 남성이 퇴근 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공부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싼 장비를 사는 대신 저렴한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대신 가까운 공원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거나 요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학문은 부유한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채워보세요. 감사합니다.